몇 학년이지? 1학년 3반이요. 제가 지금까지 시위를 11주 차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촛불 시위에서 나왔던 주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좌파 진영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하셨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익에 대한 그런 반박도 듣고 싶고요. 우익에 대한 반박. 네, 지금 태극기 시위에서 나오는 잘못된 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잘못된 점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해 볼게. 타블렛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태극기 시위 쪽에서는 그걸 JTBC 쪽에서 다 조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소까지 했지. 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건 따져봐야지. 따져봐야지.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이 많아요. 그거 알고 있어? 네. 뉴스 그러니까 다 봅니다. 타블렛에 있었던 게 아니라 PC에 JTBC에 PC에 뜬 것을 갖다 옮겨 넣은 거예요. 네. 또 타블렛을 입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이 달라요. 그죠? 아닌가? 저 여러 신문사의 기사가 달라. 그런 점에서 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주장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얘기해봐.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같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질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무엇이 진실인지 팩트인지 여러분이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할 때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하는 여론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그죠? 네. 그게 우익만의 주장인가? 그것을 하자는 것은 누구도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일부 이익을 위해서나 어느 파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내 오늘 말하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이거 그 전에 이야기하실 때도 선생님이 사적에서 들어오셨는데 그걸 공적에서도 말하셨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사적에서 들어오신 내용을 공적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적에서 말하셨어요.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적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다른 법률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지 내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치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자 이런 건 내 주장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주장을 얘기한 것이에요. 내 주장도 들어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왜 정파적으로 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래. 마이크 좀 줄래? 몇 학년이지? 1학년 2반 그래. 16번 박유한이고요. 그 법적인 잠깐 조용히 하고 잘 들어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며 또 태블릿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연설문의 내용과 왜 일치했는지를 최순실의 것이 아닌데도 왜 일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놓친 것 같아. 법적인 절차성이 부족하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법률 조항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는다. 단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형사라는 것은 이렇게 화해 조정을 하는 민사와는 달리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유무죄를 따져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할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데를 꼭 해야지만 그것이
유죄라고 나왔을 때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지금 생략된 대로 빨리 끝내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게 그 하나만을 볼 때에도 법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에 대한 거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타블렛 PC에서 연설문이 나왔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도 자기가 몇 년 동안에는 연설문 같은 거를 할 때 최순실한테 보내서 문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봐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블릿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증거에 의하면 PC나 이런 데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타블렛에다 옮겨놓고 그 입수하는 과정과 이런 그게 뭐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서 건졌다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데 독일에서 가져왔다. 그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최초 보도했던 JTBC조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아예 타블렛 PC가 뭐 증거의 효력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볼 때 국정농단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불리하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고 그런데 그러면 왜 연설문이 갔느냐. 연설문이 갔어요.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든 연설문을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할 줄 몰라서 최순실이 다 고쳐줬다. 그건 아니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연설문을 주고 고쳤느냐? 그건 뭐냐면 뭐 그거는 내가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도 내가 연설문을 할 때에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요거 고치면 좋겠다. 요런 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는 것은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다음 그래 마이크 좀. 몇 학년 몇 반이지? 저 2학년 6반 8번이요. 네,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오. 조용. 네, 일단 아까 전에 북한에는 배울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아까 전에 북한에 배워야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말이지? 아까 전에 북한을 배워야 될 게 없다?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장인이 네, 그 월북을 했는데 월북한 사람이 여기서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이거지. 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물론 좋은 체제는 없고 배울 점은 없지만 만약 배울 점이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간에 관련하지 않고 그런 뭐 공산주의든 뭐든 간에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거에 좋은 점이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배우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네. 그래. 아닐까라는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북한에 예를 들어서 나도 뭐 내가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이지만 나도 저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의 뭐 그런 정서나 또 북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자가 아니에요.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치 시스템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북한의 전체를 다 우리가 뭐 나쁜 것으로 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 들었으면 좋겠어. 또 잠깐만 조금만 더 한 5분 내로 끝날 테니까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저 그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박근혜 지금 탄핵하는 게 퇴임이 다 돼가는데 왜 이제 하냐고 하시는데 되게 저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되게 모순되었다고 봐요. 막 저희 보고 막 정의롭게 살라고 막 진실되는 걸 막 알라고 막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탄핵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잠깐만 내 얘기 들을 수 있어?
다 주목해 봐라요. 예.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공유할 것 같아, 그지? 이 학생의 주장처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유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정의롭게 살라고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랬지? 임기 말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임기 말이니까 정의를 좀 지키지 말자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이런 거죠. 그죠? 임기 말에 탄핵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서는 임기가 한 달 남아도 탄핵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는 것을 탄핵이라는 것만으로 해서 그 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기 말 종료하는 순간 다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아주 중대한 뭐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소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중지해서 임기를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직책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막 욕을 해대고 우리 학생들한테 야, 이 자식들아 너희 왜 이렇게 막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치자고. 그럴 때 마음 같아서는 아저씨 뭐예요? 그러고 막 따지고 싸우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상하면 결국 사고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의의 입장에서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끝나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정의를 훼손하거나 방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도 하는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면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 해서 탄핵을 하고 한다면 탄핵을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상 6개월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6개월까지 하게. 그러면 6개월 하면 한 4, 5개월이 남은 대통령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12월 달에 할 거를 10월 달에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성을 볼 때에 헌법의 정신처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나 이런 것을 유예시키자는 것이지 정의를 후퇴시키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2학년 1반 18번 박대현입니다. 먼저 그 타블렛 PC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하고 이제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벌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잘 안 들려.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굳이 타블렛 PC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중국의 그 44번 버스 그 버스 기사분이 승객들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승객들을 같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내가 시간 관계상 그 버스 얘기부터 하면 바로 그거는 내가 그 말을 정당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재판하고 보복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법치 제대로 된 거라면 뭐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정의를 만드는 것이지 정의를 자기가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나를 갖다 한다는 것도 물론 심정적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억울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해할 수 없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게 타블렛 PC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이지. 근데 거기서부터 많은 그 국민의 분노가 생겼고 국정농단이라는 것에 그 발단이 되는 증거 자료로 나왔는데 그 증거가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여기 저 누구 몇 명 했지? 그래 얘기. 공유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정의롭게 살라고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랬지? 임기 말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임기 말이니까 정의를 좀 지키지 말자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이런 거죠. 그죠? 임기 말에 탄핵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서는 임기가 한 달 남아도 탄핵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는 것을 탄핵이라는 것만으로 해서 그 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기 말 종료하는 순간 다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아주 중대한 뭐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소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중지해서 임기를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는 왜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직책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막 욕을 해대고 우리 학생들한테 야 이 자식들아 너희 왜 이렇게 막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치자고. 그럴 때 마음 같아서는 아저씨 뭐예요? 그러고 막 따지고 싸우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상하면 결국 사고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의의 입장에서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끝나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정의를 훼손하거나 방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도 하는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면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 해서 탄핵을 하고 한다면 탄핵을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상 6개월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6개월까지 하게. 그러면 6개월 하면 한 4, 5개월이 남은 대통령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생략된 대로 빨리 끝내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게 그 하나만을 볼 때에도 법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에 대한 거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타블렛 PC에서 연설문이 나왔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도 자기가 몇 년 동안에는 연설문 같은 거를 할 때 최순실한테 보내서 문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봐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블릿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증거에 의하면 PC나 이런 데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타블렛에다 옮겨놓고 그 입수하는 과정과 이런 그게 뭐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서 건졌다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데 독일에서 가져왔다. 그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최초 보도했던 JTBC조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아예 타블렛 PC가 뭐 증거의 효력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볼 때 국정농단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불리하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고 그런데 그러면 왜 연설문이 갔느냐? 연설문이 갔어요.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든 연설문을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할 줄 몰라서 최순실이 다 고쳐줬다. 그건 아니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연설문을 주고 고쳤느냐? 그건 뭐냐면 뭐 그거는 내가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도 내가 연설문을 할 때에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요거 고치면 좋겠다. 요런 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는 것은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다음 그래 마이크 좀 몇 학년 몇 반이지? 저 2학년 6반 8번이요. 네,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오. 조용. 네, 일단
아까 전에 북한에는 배울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아까 전에 북한에 배워야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말이지? 아까 전에 북한을 배워야 될 게 없다?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어. 장인어른께서 장인이 네, 그 월북을 저 했는데 월북한 사람이 여기서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이거지. 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물론 좋은 체제는 없고 배울 점은 없지만 만약 배울 점이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간에 관련하지 않고 그런 뭐 공산주의든 뭐든 간에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거에 좋은 점이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배우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네, 그래. 아닐까라는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북한에 예를 들어서 나도 뭐 내가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이지만 나도 저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의 뭐 그런 정서나 또 북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자가 아니에요.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치 시스템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북한의 전체를 다 우리가 뭐 나쁜 것으로 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 들었으면 좋겠어. 또 잠깐만 조금만 더 한 5분 내로 끝날 테니까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저 그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박근혜 지금 탄핵하는 게 퇴임이 다 돼가는데 왜 이제 하냐고 하시는데 되게 저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되게 모순되었다고 봐요. 막 저희 보고 막 정의롭게 살라고 막 진실되는 걸 막 알라고 막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탄핵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잠깐만 내 얘기 들을 수 있어? 다 주목해 봐라.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공유할 것 같아, 그지? 이 학생의 주장처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몇 학년이지? 1학년 3반이요. 제가 지금까지 시위를 11주 차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촛불 시위에서 나왔던 주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좌파 진영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하셨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익에 대한 그런 반박도 듣고 싶고요. 우익에 대한 반박. 네, 지금 태극기 시위에서 나오는 잘못된 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잘못된 점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해 볼게. 타블렛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태극기 시위 쪽에서는 그걸 JTBC 쪽에서 다 조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소까지 했지. 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건 따져봐야지. 따져봐야지.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이 많아요. 그거 알고 있어? 네. 뉴스 그러니까 다 봅니다. 타블렛에 있었던 게 아니라 PC에 JTBC에 PC에 뜬 것을 갖다 옮겨 넣은 거예요. 네. 또 타블렛을 입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이 달라요. 그죠? 아닌가? 저 여러 신문사의 기사가 달라. 그런 점에서 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주장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얘기해봐.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같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질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무엇이 진실인지 팩트인지 여러분이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할 때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하는 여론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그죠? 그게 우익만의 주장인가? 그것을 하자는 것은 누구도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일부 이익을 위해서나 어느 파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내 오늘 말하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이거 그 전에 이야기하실 때도 선생님이 사적에서 들어오셨는데 그걸 공적에서도 말하셨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사적인 거? 사적에서 들어오신 내용을 공적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적에서 말하셨어요.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적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다른 법률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지 내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치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자 이런 건 내 주장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주장을 얘기한 것이에요. 내 주장도 들어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왜 정파적으로 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래. 마이크 좀 줄래? 몇 학년이지? 1학년 2반 그래. 16번 박유한이고요. 그 법적인 잠깐 조용히 하고 잘 들어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며 또 태블릿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연설문의 내용과 왜 일치했는지를 최순실의 것이 아닌데도 왜 일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놓친 것 같아. 법적인 절차성이 부족하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법률 조항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는다. 단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형사라는 것은 이렇게 화해 조정을 하는 민사와는 달리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유무죄를 따져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할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데를 꼭 해야지만 그것이 유죄라고 나왔을 때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지금